요즘에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우리나라 필수 코스로 등산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등산복 입고 오셨어요. 좀 더운데 컨셉이기 때문에 입어야 되겠습니다. 라이트 패딩이네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색깔이 화려합니다. 네. KBS 콩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박대기 기자는요 비주얼이 좋으시기 때문에 항상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비주얼이 좋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 오늘 모자까지도 예쁘게 쓰고 오셔가지고 아니 진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등산을 많이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도 나왔는데요. 이 국립공원 찾는 외국인 탐방객 수가 지난해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도 8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꾸준히 우리나라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외국에서 생활 오래 했던 한국인들 중에 우울증이 왔다. 런던에서 좀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날씨 안 좋아서. 아니요. 날씨도 있지만은 너무 좀 평지거든요. 거기는. 산이 없어요. 아무리 가도 산이 안 보이는 그런 평평한 땅이다 보니까 뭔가 한국인은 주말에 좀 산에 올라가가지고 좀 내려다보면서 이제 좀 걷기도 하고 이제 딴 생각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의지처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 그랬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들 해외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에세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일본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안 보여요. 도쿄에서 보이는 산이 유일하게 후지산인데 그게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산이 정말 한국인들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뭐 고개만 돌리면 뒷동산이라도 하나씩은 보이기 우리나라 때문에.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뭐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만주 쪽에서 내려오는 민족들하고 산성에서 맞서 싸우면서 나라를 지켜온 역사이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저도 주말에마다 인왕산 올라가고 있는데 인왕산은 뭐 산 등산이라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산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왕산 걸어가는 순간이 제 일주일 중에 제일 즐거운 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산 좋아하시네요. 번잡한 그 도심을 떠나가지고 산에 걸으면서 또 같이 가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김시연 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네요. 기자님 의상 컬러가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우리나라 산을 사랑하는 이제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산의 전설이 있어요? 네, 북한산에 이거는 인수봉을 등반해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요. 취나드 A, 취나드 B라는 외국인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이제 암벽 등반 루트가 있습니다. 암벽 등반 루트는 이제 초등을 한 사람 이름을 기념해서 보통 붙이게 되는데 지금 한 80개 정도 루트가 있는데요. 그 매달려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취나드 A, 취나드 B라는 루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의류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름을 땄습니다. 그 이본 취나드라고 파타고니아 창업자인데요.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키운 다음에 4조 원 정도 되는 막대한 재산을 그 기후변화 대응하는 단체에 다 기부를 했어요. 몽땅 전부 다 기부를 하는 이런 선행을 했고 또 등산 업계에서도 처음에 이제 산을 정복한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행위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암벽에다 구멍도 내고 뭐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뭐 재사용품을 활용한다든지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벌어들인 돈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그 사람이 원래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아 그래요? 고등학교 마친 다음에 주한미군으로 이제 군복무를 한국에서 하다가 경기도 북부에서 복무를 하다가 주말에 외부축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산이 보이길래 저 산에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1960년대 초에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산을 보고 파타고니아를 창업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좀 비약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비약을 하는 분도 있는데 원래 그 전부터 등반가로 좀 유명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군복무를 하러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인수봉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루트도 우리나라 등반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개척을 했고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등반 문화에도 많이 기여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산악이라는 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다. 그 유명한 등반가가 이제 그 좀 감흥을 느끼고 와서 이제 신 루트를 개척할 정도로 우리나라 산은 그냥 뒷동산이라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전국 대도시에 산이 근처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등산이라는 것이. 진짜 그 22년 산림청 조사 보니까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오른다라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복으로도 등산복을 많이 쓰고 예. 외국인들이 한국 찾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게 이분들은 다 등산복을 갖다 일상적으로 왜 입는구나. 평소에 출퇴근할 때도 등산복 입고 다니냐고. 예, 막 그런 회사가 얘기를 산에 하고요. 있냐고. 저도 전에 그 우리나라식으로 변형된 오페라를 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등장인물들이 주로 등산복을 입고 출연을 하세요.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 의상인가 보다. 예, 좀 약간 비약해서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 의상처럼. 그러니까 예. 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산이 많기도 하고 또 워낙 또 기후 변화도 심하고 그렇죠. 여름에는 기후 변화 덥고 많고. 겨울에는 심하게 춥고하기 때문에 뭐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등산복 생산에 많이 관여를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등산복이 좀 싼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요? 네.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싼 편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문화적인 터부 이런 것도 좀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외출복으로 입어도 그렇게까지 이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알록달록한 색깔들의 등산복. 사실 그 골프 치러 이제 필드 나가실 때도 좀 이렇게 형형색색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 네. 눈에 거기서 잘 띄고 산에 올라갈 때도 왜 형형색색 옷을 입어야 더 예뻐 보이기도 했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상복으로 입고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더 튀기도 했는데 박대기 기자도 그 혹시 막 두꺼운 패딩 같은 거 산 정상 올라갈 때 입는 패딩 같은 거 평소에도 많이 입으세요? 네, 저희 아내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예. 입고 다니는 옷만 보면은 무슨 남극 원정대 같다. 아니 원래 눈사람이시니까. 예,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되게 편하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죽이나 이런 것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관리하기도 편한 편이고 그리고 의외로 오래 가요. 그런 이제 패딩들이 한번 사두면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 업체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건데 사람들이 옷을 잘 안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요. 왜 그 있잖아요. 왜 대장급 패딩. 네. 히말라야 원정대가 입는 대장급 패딩. 네. 그 평소에도 요즘 많이 입고 다니시고 영하 예. 10도 이제 가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거 아까 파타고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등산복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 많아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비싸고 좀 유명한 브랜드라면 아까 파타고니아도 있지만 아크테릭스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OEM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그룹 이게 대표적인데요. 이 매출 4조 원대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진 않고요. 주로 방글라데시 같은 이제 동남아에서 생산을 하는데 네, 그 법인 맞아요. 자체는 우리나라 회사이고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매출도 4조 원일 뿐 아니라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업체고요. 뭐 기술 수준도 이 까다로운 그 파타고니아나 아크테릭스 같은데 충분히 많이 납품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회사들인데 네. 안타까운 점은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이제 돈은 이제 파타고니아나 아크테릭스 같은 회사들이 벌고 예, 영업무역은 이제 납품하는 회사니까 물론 자체 브랜드도 좀 있습니다. 예,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일부 자체 일부 브랜드인가 있죠. 예, 예. 그런 것들 좀 안타까워요. 이게 생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사실 이제 브랜드는 이미지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미국 회사들, 캐나다 회사들, 유럽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공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지역, 인건비 네. 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고용이라든지 네. 투자에 조금 효과가 제한적이기도 네. 하고. 다만 이제 생산 인력 자체는 현재 채용을 하지만은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 비슷한 회사로 동인기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더 낯선 회사인데요. 네네네. 이 회사도 상장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백을 만듭니다. 가방을 만듭니다. 아하. 등산 장비, 등산용 가방을 정말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크테릭스 같은 유수의 그런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상당히 매출도 보면은 2천억 원대 정도 올릴 정도로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생산을 정말 잘하는데 사실 이득은 이제 다른 외국 유명 브랜드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오랫동안 이제 고착화 돼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이 아웃도어 시장 우리 중견 기업들의 OEM, ODM 생산이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시장을 또 중국이 치고 올라와요.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도 그렇고요. 예, 뭐 OEM 생산은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훨씬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브랜드 자체를 중국 회사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안타 스포츠라는 회사인데요. 네. 사실 저도 좀 낯선 회사입니다. 안타 스포츠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 지금 시장 그 스포츠웨어 시장 1위가 나이키고 2위가 아디다스인데 3위를 안타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의 시장이 크니까요. 예, 중국 내부 시장이 컸고요.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도 애국 소비를 해야 된다. 뭐 또
중국과 미국이 싸우다 보니까 약간 좀 미세 브랜드를 좀 싫어하는 80년대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중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타스포츠라든지 리닝이라든지 또 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엑스텝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361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가 있고 네. 그렇지만 그 브랜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스포츠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장들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서 우리나라가 OEM 생산을 많이 하는 것처럼 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브랜드 자체를 기존에 이제 미국, 유럽 브랜드에 이어서 중국 자체 브랜드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제 갑자기 들려온 뉴스가 푸마라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뛰어오르는 약간 푸마 모양으로 예, 이렇게 예. 그 회사를 29% 지분을 안타스포츠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기세가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진짜 그 명망 있는 브랜드들을 다 이제 사 모으는 거죠, 중국이. 네,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 브랜드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도 아크테릭스는 이재용 회장이 언젠가 한번 자켓을 입고 있어서 빨간색 자켓 네네. 입고 있어서 상당히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아주 비싼 브랜드거든요. 네. 한 벌에 뭐 100만 원씩 하고 이런 브랜드인데 그래요? 그 브랜드가 원래 캐나다에서 시작했습니다. 파타고니아와 비슷하게 뭐 환경주의 또 기능성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인데 어느새 안타 스포츠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국 브랜드예요, 사실상. 뭐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자본력을 이용해서 커지고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스포츠 웨어라는 거는 문화랑 되게 깊이 관련이 있고요. 이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자꾸 환경을 강조하고 기부를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기까지 하는 거는 이 스포츠 웨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패션을 입는다는 거는 그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도 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히말라야에서 불꽃놀이를 해가지고 뭐 보여주기식으로. 예, 예. 그래서 히말라야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자연인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게 뭐 불꽃 수천 개를 한 번에 터트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크테릭스가 다른 나라 브랜드였으면은 이런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더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상황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요, 항상 질문에 AI 기술이 또 어디까지 접목될까? 이거 네. 되게 궁금한데 혹시 등산복이나 어떤 이제 기능성에도 AI 기술이 또 가미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산림 감시를 하면서 이제 드론 같은 걸 날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조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있고 또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예전에는 몇 명이 들어간지 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통신망 기술을 이용해서 몇 명이 지금 등반하고 있다 이런 걸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등산용 앱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앱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걸을 만한 길들 이제 그 둘레길들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등산복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 스마트워치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네. 가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갤럭시 워치라든지 또 애플워치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앱들이 나오면서 또 등산 정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비싼 제품을 쓰신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이제 갤럭시에서 나오는 5만 원짜리 워치를 쓰시더라도 네. 상당히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느 길을 걸었고 어느 그렇죠. 정도의 힘으로 걸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위고비가 많이 그러니까 살 빼는 약이 많이 네.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몸을 돌보는 문화가 좀 퍼지면서 점점 더 그런 이제 스마트워치랑 결합을 하면서 또 운동하는 문화도 퍼지고 러닝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웨어 매출 상승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0690님은 한때 암벽 등반도 하셨었다고 보내주셨고 김연숙님은 한라산 등반하는 게 꿈입니다. 설산이 예술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제 겨울에 산 찾으시는 분들은 안전에 특히나 더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이것들. 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